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이 집회에 참가 뒤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해온 셈인데 이들을 매개로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광주 363번째 확진자 일가족 5명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 30일, 집회 이후 보름 만입니다. 부모와 자녀 3명 모두 집회에 다녀왔지만 자녀 중 1명이 검사를 받는 시점까지도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습니다. 363번이 광화문 다녀온 걸로 검사를 받을 때조차도 그때 같이 다녀왔음에도 1명만 검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접촉자로 분리된 다음에야 지금 검사를 받은 경우이거든요.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최대 보름 동안 일상생활을 지속해온 셈입니다. 식자재 마트와 한의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동선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들을 매개로 한 N차 감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확진된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방역당국이 확보한 집회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모두 226명. 하지만 집회 관련 확진자 상당수는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로 분류되는 등 기존 집회 참가 명단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GPS 추적 등 집회 참가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확진자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만큼 현재로선 집회 참가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서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확진자들의 거짓 진술이 지역사회 불안을 키우고 방역 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광주시가 허위 진술과 행정명령 위반 등 이른바 방역 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가칭 코로나19 시민보호 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고의 위반과 허위 진술, 자가격리 이탈과 가짜뉴스 유포 등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방역을 방해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긴급 생계비와 재난지원금 지급,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6명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안 지역의 한 면사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날 보성군 벌교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과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청산도 등 완도 지역 주요 섬에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지인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한적한 여행지를 찾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발열 검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렸지만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완도군은 아예 주요 섬들의 외지인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해졌습니다. 안도구민, 도서주민, 그다음에 생계적으로 일하러 들어가신 분, 그 외에는 다 못 들어가세요. 말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된 통제 지역에선 때마침 초상이 났어도 문상도 받지 못했고 민박집이나 낚시업체, 음식점 등도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상가에서 상당에서 전문 오신 분들이 못 들어오는 사례도 좀 있었고 또 식당이나 펜션은 이제 관광객이 덜 들어오니까 또 영업에 지장이 있지만 노령 인구가 많은 데다 감염 확산세가 거세 통제가 언제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도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없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완도를 찾은 관광객이 더 많았던 올해 또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 수 있을지는 역시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외래 진료도 축소되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공의는 500여 명.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근본 대안이 아니라며 열흘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졸속이었으면 공공의대의 추천 방식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 의료,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는 이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진료 차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입원 환자 진료의 경우 교수 등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지만 대학병원 수술 일정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환자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눈 수술을 하나 했었어야 됐는데 눈 수술은 캔슬됐어요. 기약이 없죠. 끝날 때까지 기약이 없다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외래 진료 시간도 길어지면서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 진료는 좀 기다려야 된다 얘기만 들었지 아직은 2시 진료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빨리 왔어요. 대학병원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간 힘입니다. 평소처럼 다 볼 수는 없고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초진 진료는 조금 미루자고 우리가 연락도 하고 지금 그렇죠. 광주와 전남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최근 영상회의를 열어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문은 85만 명이 밀집 거주하고 산업단지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북상하는 태풍 마이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시, 군에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열린 태풍 대비 회의에서 태풍 마이삭이 많은 피해를 줬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경로와 유사하다며 시설물 고정과 집중 호우 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부모와 아이가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영유아 플라자를 오는 10일 개원합니다. 동구 지원일동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선 영유아 플라자는 취약 전 아이들을 위한 양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예와 인형극 등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남 지역의 섬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섬과 관련된 15가지 주제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여수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 할인은 오늘부터 읍면동과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1인당 월 30만 원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월에 예정된 2020 마한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올해 축제에 남해 신당 해신제를 비롯해 6개 부분 4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우려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9월의 첫날,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 전남 남해안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뒤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강도 매우 강으로 발달한 채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서귀포 부근 해상으로 올라오겠고 모레 새벽에 부산을 통과해서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은 목요일 새벽에 가장 가깝게 지나겠는데요. 따라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가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에서 40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여수 30도, 고흥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32도, 진도와 완도 3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목요일까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드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5명의 인명피해가 난 곡성 산사태의 원인이 인근 국도 확장 공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호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방수포 등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설계상 하자와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유아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불법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지역 유아 영어 학원 13곳 가운데 8곳이 영어 유치원 같은 불법 표현으로 유치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생 모집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행정조치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철학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채용비리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공고한 철학과 신규 교수 채용이 불공정 심사로 중단되면서 철학과 13개 수업의 2학기 수강 신청이 교수 미정 상태로 미뤄지는 등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학 측의 진상조사와 책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